네, 시장에서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오래갈 테마, 그리고 이슈가 되는 테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 갈 테마 가랴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영훈 대표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어떤 테마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첫 번째 테마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부장님, SK텔레콤과 SK스퀘어가 쪼개져서 이제 재상장, 이제 변경 상장이 됐는데요.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SK텔레콤 오늘 장 초반에 급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현재 10%가량 튀어 올랐고, SK스퀘어는 오늘 지속적인 하락세 좀 골이 깊은데요. 네.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 현상적으로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해서 두 개 회사로 이제 분할이 됐는데, SK텔레콤이 오늘 마이너스 출발했고 SK스퀘어가 이제 플러스 출발했는데, SK텔레콤이 마이너스 됐다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올라온 이유는 쉽게 말씀드려서 저평가 메리트 부각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시총 한 14조 전후 정도가 적절한데, 너무나도 저평가된 상태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SK텔레콤에 대해서 저평가 메리트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.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. 그러면은 지금 한 11% 정도 올랐을 때 시총이 얼마냐 하면 대략 한 13조 정도 돼요. 13조 정도 되는데, 만약에 뭐 이론상으로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수준을 본다면은 한 8%, 11% 플러스 수준에서 한 8에서 한 9% 정도 상방 여력이 있는 거죠.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가격에서 상방 여력이 SK텔레콤은 더 있습니다. 더 있는데 조금 경계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발한 가격대가 적절하다라는 평가가 현재 상태에서 나오게 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SK텔레콤 쪽으로 가면서 SK스퀘어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듯한 약화가 되는 주가가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. 그런데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재평가에 대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쉽게 말씀드려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프랜드 코인 발행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은 SK스퀘어의 가격은 업사이드는 더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예,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SK텔레콤이든 SK스퀘어든 오늘 이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 주면은 지금보다는 SK스퀘어든 SK텔레콤이든 이론상으로서 상방 여력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SK스퀘어 그러면 얼마까지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출발은 10조 정도에서 했는데요. 시장에서는 한 14조 한 7천억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가격대에서 대략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업사이드는 대략 한 47%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빠질 때마다 SK스퀘어는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SK스퀘어 그럼 지금 8%가량 빠지고 있는데 진입 가능성인 주신 거죠? 네, 진입 가능하고요. 굳이 뭐 손절가를 제시를 한다면은 제가 뭐 한참 밑에 가격인 54,000원을 적어놨는데요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손절하지 말라는 거죠. 마시고 일단 신규로 진입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조금 매수를 하고 난 뒤에 주가가 좀 밑으로 더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분할해서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은 향후에 어떤 주가의 어떤 잠재 가치 상승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주가는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시장이 어렵습니다.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SK스퀘어에 더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, 지금은 SK텔레콤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주목받은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SK스퀘어의 횡보가 자회사의 상장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시너지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SK스퀘어의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표를 던지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주부터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메타버스 관련주들 정말 들끓었었죠. SK스퀘어가 또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요.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체크를 해봤고요. 오늘 우리 대표님이 준비를 해오신 테마 열어보겠습니다.
자, 오미크론에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은데 버텨주는 건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코로나19 수혜줄 텐데 네. 시젠이 그 중심에 서 있고요. 다만 윗꼬리는 좀 길게 달려있는 상황이고 네. 파미셀,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등 네.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네요. 네, 오미크론이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거죠. 돌연 변이가 나오게 된 건데 일단 전파력이 대단히 강하다고 합니다. 그로 인해서 이 경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한껏 또 증폭이 되면서 미국 시장도 검은 금요일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데 지금 사실 주말 내내 제가 접했던 내용들은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거든요. 얘기인데 시장에서 결론적 의견은 뭐냐 하면은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좀 더 관찰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전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왔잖아요. 네. 그때하고 이제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델타 기존의 바이러스가 있고 그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일단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. 그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시장에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지 않고 유동성이 유지 또는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도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가 않았다는 거죠. 지금 좀 다른 점이 있어요. 다른 점은 일단은 백신에 대한 부분도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됐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유동성을 지금 좀 빼나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좀 다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시즌을 한번 주셨었는데 네. 그 주신 다음에 고가 기준 한 13%가량의 수익률 안겨주셨거든요. 네. 짧게 뭐 AS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네. CJN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릴게요. CJN은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8만 원을 1차적으로 제시를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좀 살짝 좀 찍은 걸 알고 있는데 84,000원 근처까지 올라갔었네요. 네, 8만 원 찍고 올라가면 10만 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시제는 진단 키트만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말하기는 부족함이 있어요. 그래서 유전자 분석 기업으로 계속 부각이 된다면은 그 기타 뭐 시약 관련이라든지 장비 관련도 좋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예상이 네. 반영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알겠습니다.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? 눈여겨보시는 네, 종목. 네. 눈여겨보는 종목은 당연히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. 오미크론에 의해서 오미크론이 발생한 지역을 보면은 아프리카 지역이죠. 예, 남아공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백신 보급률이 한 6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백신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노바백스도 또 이에 대해서 또 횡보를 또 강하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대응하기 위해서. 예,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국내 토종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주목을 한껏 더 해야 된다. 네, 가격은 어떻게 해볼까요? 네, 그래서 현재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보다는 성장성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차트는 좀 보고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. 자,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7만 3,500원인데요. 좀 밀렸는데 24만 원 하단 좀 제한을 할게요. 24만 원 정도. 요거만 제한하면 돼요. 그리고 목표가는 정고점 35만 원까지 보셔도 제가 볼 때는 뭐 큰 무리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네.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셨습니다. 목표가 35만 원, 손절가 24만 원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지금까지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고요. 저희 이슈앤뷰도 어느새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. 이어지는 점상 주식까지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시장을 이기는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